네, 안녕하세요. 마르키트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과연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응 전략은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신라젠을 비롯해서 대형 바이오 종목들이 동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자, 지금 오늘 신라젠 같은 경우 전일 대비해서 9% 넘는 급락을 보이면서 어제부터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라젠 같은 경우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실 지금 어떤 특정한 실적에 관련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성이 있는 재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단순히 임상이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글로벌 자산운용사였죠. 이런 자산운용사에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급등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임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8월 초에 급격하게 낙폭을 늘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이 몰렸던 종목이 신라젠이었는데요. 자, 10월 달부터 해서 저점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개인분들 굉장히 대량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신라젠은 상당히 매매하시기 어려운 종목이고요.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전환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라젠 같은 경우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에서 차익 매물들이 흘러나오면서 오늘 역시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자, 최근에 매매 형태를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당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월 달에 급락을 보였습니다. 8월 시작을 하자마자부터요. 자, 그런데 지금 8월 달 초에 기관들의 수급 동향을 보면요. 8월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매매보단 매도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지금 8월 달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아닌 기관들 같은 경우는요. 대량 매도세를 보였고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개인분들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왜냐?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또 저점 매수의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별한 성장 모멘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대감만으로 투자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손실을 지금 거의 입고 있을 수밖에 없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는요, 사실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태고요. 사실 그 전 고점, 8월 전 7월 달 고점까지 가기에는 사실상 성장 모멘텀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도 그리고 금감원에서도 굉장히 제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악재성 이야기들이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매매보다는 지금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종목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신라젠 또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지수가 있죠. MSCI 지수에서 신라젠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출될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이 신라젠이기 때문에 사실 MSCI 지수에서 만약에 편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이 사실 들어오기가 너무 다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자, 지금도 수급이 잘 붙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강력한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MSCI 지수에서 진짜로 편출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강력한 수급 주체들이 베팅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당연히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전혀 성장 모멘텀이 없고 악재만 가지고 있는 신라젠은 매매를 철저하게 회피하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신라젠뿐만 아니라 사실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고요. HLB도 기대감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헬릭스미스도 사실 최근에 이번 달 들어서 신라젠과 마찬가지로 급등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역시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5%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자,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집중을 받았던 HLB 같은 경우도요. 사실 지금
오늘부터 해서 16% 급락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 세 기업 모두 다 뭐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특별한 어떤 실적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HLB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좀 뚫으면서 기대감이 더 많이 남아 있었던 종목이라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나 지금 실적 대비해서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지금 강한 조정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죠. 임상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결국 임상에 대한 기대감뿐이지 실적과 연관이 없습니다. 임상이 1상이 넘고 2상이 넘고 3상이 끝나고 시판 허가까지 받아야 실제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바이오, 제약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과는 무관하게 이런 재료성으로 올라간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접근이 사실 너무나 어려운 종목이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HLB와 헬릭스미스 그리고 신라제는 오늘 급락을 했지만 같은 바이오 업종 중에 오히려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방어를 했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필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필룩스도 여전히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바이오 종목이 전반적으로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룩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약품도 볼게요.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요. 오늘 공시가 좀 나와줬죠. 호재성 공시가 나와주면서 오늘 4%대 오히려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요. 오늘 지금 한미약품의 신약이죠. 롤론티스가 FDA 재신청을 했습니다. 허가 승인, 신청을 했는데요. 자, 아무래도 지난 작년이 아닌 올해 3월 달이었을 것 같아요. 3월 달에 사실 이 약품에 대한 어떤 시판 허가를 FDA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승인이 거절이 되고요. 왜냐하면 데이터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자체적으로 허가 신청을 취소를 하고요. 다시 이번에 오늘 재신청을 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말은 어떤 데이터를 보완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재신청을 한다는 이유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 보완을 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선 지금 호재성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한미약품 단기적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HLB, 헬릭스미스 그리고 신라젠과 같은 종목들에서 나온 차익 매물들이 어디로 흘러나갈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미약품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약바이오에서 수익을 본 차익 매물들이 과연 어디로 갈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은 동종업계 쪽으로 자금이 흘러갈 확률이 높은데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통 순환매라고 하죠. 자, 순환매를 할 때 어떤 종목을 들어가느냐? 같은 동종업계 내에서 어떤 실적적인 안정성도 좀 있고요. 거기다가 주가가 조금 저평가돼 있고 거기다가 호재성 공시까지 있으면 더욱 좋겠죠. 자,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한미약품이 가장 적합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급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은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던 종목이었고요. 거기다가 지금 호재성 공시가 나왔죠. FDA 신청을 다시 했다라는 소식도 굉장히 호재성이고 안정성도 있습니다. 자, 헬릭스미스, 신라젠 그리고 HLB는 적자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적자가 아니라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지난 1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의 지난 4분기였죠. 순이익이 조금 적자를 보였었는데요. 자, 올해부터 완벽하게 순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1분기, 2분기, 그리고 3분기도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실적 안정성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시도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순환매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한미약품이니까 꼭 한번 주가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필룩스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필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재무제표만 봐도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필룩스 같은 경우 단기 순이익이 한 110억 원 정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하지만 올해 1분기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는 사실 실적이 가장 안정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필룩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필룩스도 어떻게 보면 한미약품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대감은 있죠.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역시나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기대감일 뿐 아직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재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적으로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필룩스와 한미약품
순환매에 따른 주가 단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오히려 신라젠 같은 종목보다는 훨씬 더 호재성 내용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두 종목 주가 추이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오늘만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변동성이 가장 큰 많은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최근에 많은 손실을 안겨준 바이오 종목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일반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실적 안정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실적이 좋은 필룩스나 또는 한미약품과 같은 기업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에 대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수소차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금요일, 오늘이었죠. 오늘 이제 2019년도 국제 수소경제 포럼이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한번 갔다 왔습니다. 참여를 했더니 역시나 주요 국가들이 정책적으로나 그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업들, 연구진들 모두 다 수소차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는 수소차 관련된 내용들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르키트의 박철순이었습니다.